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야. 특히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움직이게 한다거나 일을 시킨다는 거. 어린 왕자 소설에도 나오잖아요. 사람 마음을 얻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. 그래서 옛날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일을 잘 시킬 수 있을까,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죠.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을 했는데, 이제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. 대표적으로 저는 네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, 잘했을 때 상을 주는 거, 뭐 임금을 준다든지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준다든지 뭐 이런 게 대표적이죠. 또는 잘했을 때 명예를 주는 거, 뭐 사회적으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게끔 만든다던가, 뭐 표창을 한다던가, 뭐 애국심이나 뭐 민족주의, 뭐 협객이나 건달 집단에서 뭐 충성심 같은 거 얘기하는 거,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요. 직접적으로 돈을 안 주지만 일을 시킬 수 있게끔. 대표적으로 뭐 헌혈 같은 것도 있죠. 헌혈을 돈을 받고 팔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사회적으로 좀 칭찬받을, 당신은 지금 좋은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, 당신은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또는 뭐 잘 못했을 때 벌을 주거나 명예를 빼앗는 방법들도 있죠.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막 욕하는 분위기를 만든다거나, 너 어떻게 막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, 이건 당연히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짓이다, 도덕이라든지 어떤 그런 식으로 강제를 하는 것, 아니면 돈을 뺏거나 구속을 시키는 거죠. 벌금을 물리거나 구속을 시켜서 강제 노역을 시키거나. 도저히 안 되면 마지막에 선택하는 방법이 이런 것들인데, 중요한 건 이거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, 창출할 수 있는 이런 생산적인 일을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. 기본적으로 하기 싫어하고 하면 안 되는 짓을 막으려고 하는 방법이, 예를 들어서 뭐 살인이나 강간, 도둑질 같은 거 말이죠.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들이 뭔가 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일들이잖아요. 사회를 못되게 하고 망가뜨리고 전체적인 어떤 부를 깎아내리는 이런 짓을 못하게 할 때 주로 이런 방법들을 써요. 근데 이게 플러스가 되는 일을 할 때 이런 방법을 절대 쓰면 안 돼요. 뭔가를 잘못했을 때 벌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. 왜냐면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킨다는 거는 이 강제 노역이 되는데, 강제 노역으로는 절대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, 이게 태업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 이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데도 보면 생각보다 이게 강제 노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상상 이상으로 복지가 좋았다 그러잖아요. 뭐 한니발이나 고대 춘추 전국 시대 뭐 진나라의 뭐 노예군단 이런 것들도 나가기 싫은 싸움터에 억지로 내몰 때 공을 세우면 압도적으로 신분을 회복시켜 준다거나 큰 돈을 준다거나 상이 약속되어 있었던 거지. 뭐 파업을 한다는 거는,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파업을 한다는 건 목이 잘리니까 못하더라도, 태업을 한다는 건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. 뭐 채찍질을 당하더라도 채찍을 때리는 사람도 지칠 거 아니야. 돌 하루에 뭐 3개 나를 거 하나만 나른다든지 2개만 나른다든지 뭐 그러다가 이걸 전부 다 목을 쳐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폭발을 하게 돼 있어요. 밀란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. 그래서 강제로 아방궁 짓고 만리장성 짓고 하던 진나라가 50년도 못 버티고 망한 거예요. 이 시키는 사람도 이걸 하는 사람도 다 알고 있어.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일을 돌릴 수가 없다는 걸 알아. 그러니까 어거지로 이걸 안 하면 때린다, 돈 뺏는다, 죽인다, 뭐 이런 식으로 강제로 시키는 거지.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. 이 최초의 황제라는 이 중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절대 권력자 시황제도 50년도 못 버티고 이 짓을 망했다니까. 쓸데없는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느냐. 얼마 전에 민주당 전진숙 의원 등이 필수 의료 강제 의사 파업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해요. 보면 그렇죠. 의사 파업 이야기 하면 솔직히 이제 의사들도 별 관심도 없고 조회수도 안 나오고 이러는데,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었어요. 말 그대로 너네 그만둘 수도 없고 파업도 하면 안 된다. 이거는 이제 강제 노동이고 노예화 삼겠다는 건데, 범죄를 막는 방법으로도 잘 안 되는 게 이 강제 노예화 방법이에요. 이게 전준숙 의원은 장담컨대 단 한 번도 사람 써보고 일 시켜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봐요. 저도 병원을 짧게나마 운영을 해보고 사람을 써보면서 항상 고민해요.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정말 마음속 깊이
우러나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포텐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을까? 이게 직장에서 사람을 고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직장 입장에서도 이 근로자에게, 고용자에게 선택을 받는 거거든. 그리고 그 선택받는 항목들은 항상 수도 없이 많아요. 정말 상상 이상으로 세세한 것들을 전부 다 근로자들도 재고, 확인하고 직장을 선택을 하거든요. 그게 이제 사장 개인의 매력일 수도 있고, 뭐 병원이, 이제 저는 병원이니까 병원이 크게 성장을 해서 나중에 너도 같이 성장할 거다, 네 월급도 오르고 네 근무 환경이 좋아질 거다, 어떤 이런 비전일 수도 있고, 월급을 많이 주거나 뭐 일이 편하거나 이런 직접적인 복지일 수도 있고, 뭐 직장이 너무 가깝고 뭐 출퇴근 거리가 짧다든가.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강남에다 개원하는 이유도 있죠. 강남은 교통이 좋고 대부분 사람들이 직장이 접근하기가 좋으니까. 뭐 휴가 쓸 때 터치를 적게 한다든가, 뭐 점심밥이 맛있다던가,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잘한 항목들까지 근로자에게 평가를 받아요. 그리고 선택을 하는 거죠. 근데 그 어디에도 당신 어느 정도 일을 하다가 그만두면 당신 위약금이 있다, 위약벌이 있다, 또는 뭐 그만두면 너 다른 데 일 못하게 할 거다, 이런 식의 처벌 조항으로 붙잡아 두는 건 없어요. 이게 불법이라서가 아니라 고용하는 입장, 사장 입장에서도 아는 거야. 이걸 이렇게 어거지로 인간을 붙잡아 놓게 되면 조직이 오래 못 가고 금방 망한다는 걸. 설령 어거지로 붙잡혀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없지, 당연히 없지. 그치만 그렇다 하더라도 있다고 치자. 이게 제대로 일을 하겠어요? 그 사람이 고객들 만나서, 환자들 만나서 진심으로 인사하고 뭐 잘해주고 이런 게 되겠냐고. 얼른 망해버려라, 이런 쓰레기 같은 병원. 나 노예짓 좀 그만하게. 이게 고사 지내겠지. 뭐 연예인들도, 뭐 아이돌들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뭐 노예계약 비스무리하게 뭐 아이돌 탈퇴하면 위약금이 있다, 뭐 위약벌이 있다, 뭐 성매매 여성들 뭐 그만두면 뭐 빚 갚아라, 뭐 염전 노예 같은 비스무리한 짓들 옛날엔 많이 했었지만은 요즘엔 그런 거 거의 없죠. 그 끝은 다 멸망이라는 거예요. 요새는 그런 데도 없고, 실제로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이제 아무도 따라오지도 않고, 뭐 시민의식이 많이 성장한 것도 있겠지만 사장들도 깨닫는 거라고 봐요. 노예 계약을 하는 쪽과 저쪽 반대편에, 예를 들어서 내 경쟁사는 인센티브를 걸고 너 이만큼 잘하면 이만큼 돈 더 줄게, 이렇게 걸고 있는데 나는 노예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이랑 붙게 되면 상대가 되겠어요? 그렇게 열심히 하는 쪽이랑. 필수의료 강제법을 했다고 칩시다. 뭐 못 그만두고 파업도 못하고 그만두면 벌금 내야 되고 뭐 억지 춘향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지방 의사들이 있는 병원, 이게 돌아가겠어요? 아니, 이거 보고 있는 당신이 병에 걸렸어. 그런 의사들이 있는 병원에 가겠어요? 아니면 인센티브 몇 억씩 걸고 환자를 돈으로만 보고 있다는 그런 의사들이 있는 민간병원, 서울병원에 있는 의사에게 가겠어요? 당신을 치료해서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열심히 보는 거예요. 뭐 잘못되면 삽되니까 열심히 치료해라, 이게 아니고 당신을 치료해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의사들이 열심히 치료를 하는 거라니까. 강제 노동의 끝은 태업과 폭동입니다. 그리고 그거는 진나라도 못 막았다. 당연히 뭐 이 법안이 적용이 된다면 애시당초 이제 필수 의료라는데 발을 안 들인 의대생이나 뭐 인턴들은 당연히 필수과 지원을 안 할 거라고 보고, 이미 발을 들여버린 뭐 어쩔 수 없는 이런 기성 의사들은 뭐 하루에 10명 볼 거 뭐 2명, 3명 본다든지, 뭐 그러면 대기 엄청 길어지겠죠.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다른 병원 가라고 하고, 뭐 나는 무능하다, 내가 못 본다, 나는 무능력자다, 이게 무능력자 코스프레 한다든지, 그러면서 서울에서는 뭐 인센티브 몇 억씩 걸고 열심히 환자들 유치하고 할 테니까 그런 민간병원에만 이제 환자들 몰릴 거고요. 돈 많이 내면 대기 없이 바로 진료 볼 수 있다더라. 이러면 이게 이제 민영화고 의료의 비용이 비싸진다는 거예요. 뭐 의사의 인권이니 뭐 노동법이니 뭐 이런 거 다 얘기할 필요도 없고, 이거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짓인데 이런 법안을 보고서 의사들 까부더니 뭐 속 시원하다, 뭐 의주민들 뭐 어쩌고 잘 됐다면서 박수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자꾸 내면서 인기를 얻으려는 이런 못된 정치인들만 늘어나는 거예요. 근데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뭐 몇 명이나 봐주실지, 사실 이걸 보고 공감해 주실 수 있을지 생각하니까 벌써 답답하기만 합니다. 사실 뭐 제가 나중에 70살 먹고
수억씩 들여서 민간병원 가야 될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답답한데, 오늘도 그냥 몇 가지 생각나는 거 좀 주절주절 얘기해봤다. 또 수술 들어가야 돼서 다음에 또 생각나는 얘기 있으면 다음에 또 뵙죠.